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이제 김장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김장무 파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장무는 중요한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파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파종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핵심들을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무는 쓸모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뭐 깍두기, 무 생채 또는 뭐 조림을 할 때도 쓰시고 또 뭐 국을 끓일 때도 쓰시고 하다못해 국물을 내실 때, 육수를 내실 때도 이 무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많은 무를 수확을 잘해서 겨울 내내 보관해 놓으시면 아주 식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질 좋은 무를 수확하실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파종기에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이제 오늘 무를 파종하게 될 밭입니다. 근데 밭에 지금 제가 구멍을 뚫어놨는데 사실 이 줄은 두 줄 재배를 하기에는 좁고 한 줄 재배를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뚫어서 이렇게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 정도를 더 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개를 심을 수 있는 밭에 한 36개 정도를 심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좁은 텃밭에서 무를 기르셔야 하는데 다른 배추라든지 쪽파라든지 이런 걸 심으려고 하다 보니 무 심을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한 줄 재배보다는 약간만 넓게 만드셔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구멍을 내서 무를 파종하시면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무밭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알고 계셔야 될 내용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뿌리작물은 이 두둑을 높게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 땅속으로 잘 곧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시비에 관한 겁니다. 시비라는 건 거름을 준다는 내용이죠. 거름을 주실 때 이 무는 뿌리작물입니다. 그래서 질소지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작물처럼. 또 질소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이 질소라는 거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가 단단해지질 못하고 물렁이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김장을 했을 때 무가 물러진다든지 깍두기를 담았을 때 식감이 안 좋다든지 이런 그런 물렁한 무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잎이 무성해지고 잎이 파랗게 되고 하는 것을 원하셔서 질소지를 너무 많이 시비하시게 되면 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시면 무 간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옆 간격입니다. 줄 옆 간격을 보시면 제가 중심에서 중심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대략 제 손으로 2뼘 정도 되는 간격입니다. 하지만 이쪽 대각선 길이를 보면 약 1뼘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무는 재배 간격을 이 정도 두셔야 됩니다. 무가 만약에 재배 간격이 너무 좁다 그러면 서로 영양분 경쟁을 하고 또 나중에 잎이 이제 무성하게 자랐을 경우에 햇빛 경쟁도 해서 잎만 무성해지고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걸 또 너무 넓게 재배하셨다. 만약에 지금 이게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만 재배를 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간격으로 약 2뼘 재배를 한다. 2뼘이면 대략 45cm가 넘습니다. 40cm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재배하시게 되면 나중에 무의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의 중심부가 텅 비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무를 캐서 무를 먹으려고 잘라봤더니 안에가 비어있는 경우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공동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 간격이 무의 중심부를 비게 하는 공동화 현상의 한 가지 요인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이제 밑에 거름도 하시고 두둑도 다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이제 멀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멀칭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수분 보호가 되죠. 수분 보호가 돼서 땅이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흙이 뭐 비가 와도 유실되거나 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잡초가 나지 않죠. 그래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나중에 무는 필히 북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을 주는 이유는 이게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무 뿌리를 길게 좀 더 밑으로, 땅 밑으로 굵게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북을 주고, 또 무의 하얀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북을 주는데, 이 비닐을 덮어 놓으면 그 북을 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멀칭 재배를 선택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밭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파종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파종은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발화를 안정적으로 시켜서 좋은 모종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게 파종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 파종기에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로 해충들입니다. 해충들이 어떤 해를 끼치냐면, 우선 땅강아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땅속에서 그것들이 싹을 막 틔우기 시작을 하면 그걸 다 먹어 없앱니다. 땅강아지들이. 그래서 뿌리를 잘라먹는다든지, 또는 갓 나온 새 잎을 잘라먹는다든지, 혹은 뭐 새가 와서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씨앗들을 파종할 때는 여러 개의 씨앗을 뿌려서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것들, 그런 피해를 무릅쓰고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들을 선택해서 성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파종법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우선 하나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점파종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줄파종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점파종은 재배 간격을 지금처럼 미리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재배 간격에 맞추어서 서너 개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안에서만 최종적으로 하나를 남기고 솎아내는 방법이 점파종입니다. 줄파종은 이런 재배 간격 관계없이 줄을 쭉 볼을 판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쭉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발화를 하면 그 중에 일부는 발화가 안 되기도 하고, 발화가 되다가 해충의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줄뿌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뭐냐? 줄뿌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씨앗의 낭비가 심합니다. 씨앗이 점파종을 하는 것보다 서너 배는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안정적인 그 모종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이 성장해 갈 때 그걸 솎아내서 다른 김치, 어느 정도 싹이 났을 때는 이제 새싹 비빔밥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더 컸을 때 그걸 뽑아서 열무처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씨앗의 그 낭비가 좀 크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나는 줄파종을 해서 그것이 자라면서 생겨나는 그 싹들이나 아니면 중간 과정의 부산물을 나는 계속 이용하겠다, 김치로 이용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줄파종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이 무 재배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점파종을 하시는 것이 씨앗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밭을 가실 때 토양살충제를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도 본인들의 가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해라 말아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해충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또 다만 또 그런 토양살충제를 사용하셨을 때 만약에 줄뿌림을 했는데 어린 싹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토양살충제를 사용하시면. 왜냐하면 그 어린 싹들이 그런 성분을 또 흡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를 뿌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거름도 뿌리시고 밭도 다 만드셔서 이제 씨앗을 파종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씨앗은 이겁니다. 두 가지 씨앗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4년째 보관 중인 씨앗이고, 이건 올해 제가 구입을 한 새로운 씨앗입니다. 이 씨앗 대신에 올해는 이걸 파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지금 4년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화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관은 냉동실에 보관을 해서 발화가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발화가 된다 하더라도 근 모양이 안 좋다든지, 또는 발화율이 발화가 좀 불량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작년에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그게 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사용을 해서 무를 재배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건 뭐 할 거냐? 아직 씨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묵은 씨가 있어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줄 파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알타리 무 정도 성장했을 때 뽑아서 김치를 한번 담가 보십시오. 알타리 무김치보다 훨씬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묵은 씨가 있다라면 그건 과감히 그렇게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해 사용하시는 그 무용 재배용 씨앗은 1, 2년 정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 파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지그재그로 해서 2줄 파종을 할 거고 전 파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파종할 이제 구멍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통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씨앗을 뿌리시고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물을 흠뻑들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먼저 물을 흠뻑 줍니다. 물을 먼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물을 흠뻑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물이 스며들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씨앗을 그 위에 올려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씨앗을 놓고 흙을 덮고 물을 마지막에 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흙이 물을 먹고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어린 싹이 발화가 될 때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먼저 뿌려서 씨앗을 파종을 하고 마른 흙을 덮어 놓으면 위에 흙은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으면서 씨앗은 이 안에 있는 물을 흡수하고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좀 더 발화가 용이해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이렇게 먼저 흠뻑 주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파종하실 때 이렇게 아까 3개의 씨앗을 제가 이제 파종한다 그랬는데 3개의 씨앗을 한 자리에 한꺼번에 놓아주지 마시고 좀 간격을 두시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를 그리면서 씨앗을 놓아줍니다. 놓고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3개를 삼각형의 구도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마른 흙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저희가 씨앗 파종할 때 씨앗 두께의 한 3배 정도로 흙을 덮어라 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별도로 물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이제 그 아까 물 젖은 흙 속에 있으면서 물을 흡수하고, 또 아까 뿌려두었던 물이 이제 밖에 따뜻한 온도 때문에 위로 증발하듯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물들이 계속 씨앗에 물을 공급해 주면서 이제 발화를 하고, 위에는 이렇게 포슬포슬한 흙이 있기 때문에 발화에 좀 더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일이 지나면 발화를 합니다. 그렇게 발화를 하면 그 다음으로 오는 문제가 뭐냐면, 혹시라도 일기예보에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는 예보가 있다면 무 파종할 때 좀 날짜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껏 어린 싹이 힘들게 발화를 했는데 태풍이 와서 그걸 싹 묻어버린다든지 혹은 뭐 부러뜨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 일기예보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소질을 너무 많이 시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붕사 혹은 토양살충제 이런 거에 그 시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 붕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요소지만 그걸 또 너무 많이 시비하게 되면 무의 모종이 성장하지 못하고 막 말려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혀 그걸 또 붕사가 없는 그 토양이 되면 안에가 썩습니다. 그래서 이 붕사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적정량을 밭에 시비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무 전용 그 비료를 쓰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그 안에 그 미량 요소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뭐 거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붕사는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씩 적정량을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밭의 높이도 뿌리 작물이니만큼 좀 높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날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싹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 만한 그런 날짜를 선택하셔서 파종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파종하실 때도 간격을 좀 띄어서 이렇게 파종을 하시고, 물을 먼저 흠뻑 주신 다음에 그 위에 씨앗을 올리시고, 위에는 마른 흙을 적당한 두께로 덮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가 많은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무를 파종하시고 재배하시면 가을에 아주 단단하고 맛있고 단 그 무를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김장무 재배에 관한 사항들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올해 김장무 잘 수확하셔서 겨울 동안 또 맛있는 김치 드시고 맛있는 음식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작이는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